독해 이렇게 공부할 때 반드시 가슴속에 새겨야 될 게, 이게 공부할 게 많은 게 아니잖아. 독해는요. 원리 가지고 할 때는 뭐 한 10분이면 충분히 다 끝나는데, 독해가 반드시 조방법으로 풀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많은 그 상처도 있고, 그 다음에 남에게 속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어떤 주관이 생긴 경우가 많아요. 이래가지고 그 틀을 깨고 선생님이 새로 알려주는 이 방법을 이렇게 바꿔서 따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신연령이 늙었을수록 그게 더 심해요. 절대 말을 안 듣는 거지. 선생님이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웃기지 마라. 나는 그래도 한 번 안 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한 50% 이상 사람들이 그래요. 뭐 얼마나 그게 뚜렷한 주관이 생겼는지 그게 자신을 망가뜨리는데 그걸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독해는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시간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자기 방법을 썼다가 여기서 남들보다 한 5분 정도 늦게 더 걸려가지고 뭐 남들이 한 17분 정도의 국어를 다 푸는데 나는 뭐 한 5분 걸렸다. 이러면 뭐 그날 시험 무조건 망가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쩌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건 철저히 원리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상황을 좀 아셨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요거 아는 게 시험 끝낼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 결과는 나중에 나와봐야지 하는 것이겠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방직 시험, 서울시 시험을 또 대비해서 한 문제 한 문제 어떻게 푸는 것이 정확히 푸는 것인지 방법을 또 잘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가 좀 덜 됐어도 지방직에서 붙을 수 있습니다. 붙을 수 있어요. 그런 실력 나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 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원리가 몇 개 있습니까? 없습니다. 20문제 푸는데 뭔 몇 개 되겠어요,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푸는 방법을. 1번. 자, 1번 문제 보시죠. 다음 시가의 전개 방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시로 딱 나왔는데 그 밑에 구지가라고 한글로 써놓은 것은 눈에 보입니까? 그럼 끝난 것이겠죠? 마지막 부분이 그게 뭔 글자인지는 잘 몰라도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구울 번자도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그 먹을 끽자도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다 알고 있지만 모른다 치고 번자기 끼개가 대충 몰라도 꺼먹는다는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구워서 먹으리. 그게 뭔데요? 위협이지 않습니까? 근데 1, 2, 3, 4에서 위협이 4번에 그 끝에 있는 거, 네 번째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게 답이 되는 것이겠죠. 만약에 이제 이 작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해석까지도 할 수가 있겠죠. 구하 할 때 구가 뭔데요? 거북이죠, 그죠? 그 거북이 신군이죠, 신군. 응? 신군 아니에요? 박군인가요? 요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죠? 거북은 귀신 임금이 아니라고요. 그거 이제 좀 자세하게 냈을 때 해석 문제로 낼 수가 있는 거죠. 거북은 자신들이 임금을 내줄 존재인 거지. 그래서 요게 아니라는 거,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임금을 내줄 존재면은 보통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령스러운 존재라고 하지요. 신령스러운 존재. 이거 신령스런 존재 그럼 됩니까? 안 되죠. 비읍불규칙 용어는 반드시 비읍이 오우로 바뀌어야 한다 그랬죠. 그거.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둔다면 이거는 존칭 혹격조사다. 번역을 하게 되면 수기헌의할 때 그 숫자가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그 수가 바로 머리 숫자 아닙니까? 머리. 이게 우두머리를 뜻한다는 거예요. 우두머리니까 이게 왕이겠죠. 또는 그 왕은 귀신이니까 귀신임금, 신군이 되는 것이겠죠. 신군. 이게 신군이 되는 겁니다. 신군. 그리고 그 생긴 모양이 남근처럼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근 숭배사상과 관련된다고 하죠. 남근 숭배사상. 뿐만 아니라 이 남근을 통해서 그 노동력을 생산해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약불현야 만약 나타내지 않으면 번작이 끼랴 세상에 신령스러운 존재를
위협을 해? 그 정도면 뭡니까? 위협의 이유가 뭐냐? 이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공부해 두지 않았습니까? 뭔데요? 그만큼 소망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거라는 겁니다. 신령스러운 존재 위협했다가 신령스러운 존재가 기분 나빠가지고 딱밤 한 대만 딱 때려도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위협을 해? 그만큼 뭡니까? 왕만 나타난다면 죽어도 좋다는 거지. 소망의 간절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력들까지 바탕이 돼 있는 사람은 볼 것도 없었겠죠, 그죠? 바로 답을 또 냈겠죠. 몰라도 또 구지가 가지고 이렇게 답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2번 여러분 딱 보시니까요. 화자의 처지나 행위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이면 무슨 문제인데요? 순기태 문제죠. 문제를 딱 보고 유형을 파악한 다음 그 문제를 푸는 원리가 뭐냐? 이걸 딱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에 보면 순기태 문제, 이 순기태 문제라는 게 순간 기억력 테스트하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순간 기억력 테스트하기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엄청나게 연습해 왔으니까 꼭 이 방법대로 풀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맞히는 것도 맞히는 거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 그럼 바로 어디로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1번, 2번, 3번, 4번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남들과 푸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순기태 문제 같은 거 뿐만 아니라 주제 묻는 문제 막 이런 거 풀다 보면 글의 내용은 뭔지 몰라도 답은 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군요. 그럼 벌써 1, 2, 3, 4 풀다가 답이 나오는 거겠죠. 어디 보죠. 화자는 일을 마치고 해지는 강변에 나와 삽을 씻는다. 맞죠? 벌써 몇 번째 구절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위에서 셋째 줄 아닙니까? 강변에다가 삽을 씻으며 그거죠. 다섯째 줄 보니까 일이 끝나 저물어. 아하, 아저씨 일 끝내고 강변에 나와서 삽 씻는구나. 알 수 있죠, 뭐. 두 번째, 화자는 강물에 슬픔을 퍼다 버리고. 넷째 줄에 있었죠.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밑에서 둘째 줄에 있었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뭐 생각할 게 없는 거야. 그냥 내용 같은 거 찾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빨리 푸느냐 이 문제인 거죠. 이걸 누가 못 풀겠습니까? 세 번째, 화자는 삽자리에 맡긴 한 생이란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그쵸? 한 생이라면 한평생 아닙니까? 근데 그걸 삽자리에 맡겼다는 건 노동자로 일관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있죠? 가운데 있네요.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이렇게요. 맞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볼 것도 없이 답이겠죠. 정 자신이 소심할 때만 한번 보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바로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 되겠죠.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작품 그 소리를 써놨죠, 그죠? 이게 무슨 풍경 아니잖아, 그죠? 배경 묘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요. 3번 볼까요? 이 3번 문제는 처음 시험을 치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쓸데없는 의심을 해서 틀리기도 했더라고요. 설마 이렇게 쉬운 게 나올까? 그래가지고 답이 2번인데 다른 걸 고른 거야. 설마 이렇게 쉽진 않겠지? 함정이 있겠지? 없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아주 쉬운 것도 나와요. 막 7급에서도 기역, 니은, 디귿, 그건 명칭 묻는 문제도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뭐 각 지방 명칭 짝짓기 이런 것도 나와요. 뭐 경기도는 기호지방, 무슨 뭐 관서지방, 관북지방, 뭐 영동지방하고 관동지방하고 헷갈리진 않나? 뭐 이런 거 묻고 그래요. 아주 쉬운 것도 나온다고요. 관동은 어디예요? 강원도죠. 영동은요? 그죠? 태백산맥 동쪽을 말하는 거죠.
그 태백산맥 서쪽이 영서고 그 영동 영서 합쳐가지고 관동지방이라고 합니다. 관서는 어디입니까? 에? 평안도에 황해도에. 이게 바로 삶의 연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초등학교 때 달달달달 외웠던 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관서지방은 평안도? 평안도가 되겠죠. 그럼 황해도는 뭔데? 그건 해서지방입니다. 해서지방. 그럼 충청도는요? 그치, 호서라고 합니다. 거기는 호서. 호서, 호남, 영남, 관북 그런 것들 있죠. 관북이 함경도.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줄 보세요. 하지만 이번에 주머니 속에 넣어주신다면 그게 낭중이잖아. 낭중. 주머니 속. 끝뿐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날 것입니다. 끝이 드러난다고? 그게 낭중지추죠. 끝이 드러나는 송곳.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그다음 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4번 문제.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럼 무슨 문제라는 겁니까? 순간 기억력 테스트하기. 뭘 순간적으로 기억하라는 겁니까? 1, 2, 3, 4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1, 2, 3, 4를 순간적으로 딱 기억해 놓고 그런 다음 뭐예요? 지문 올라가 가지고 1, 2, 3, 4와 지문의 내용이 같은가 다른가 이거 파악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 유형은 굉장히 단순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역시 누가 빨리 푸느냐 이게입니다. 이건 삼포 가는 길 굉장히 널리 알려진 작품이지만 이 대목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의 방법으로 풀어야죠. 1, 2, 3, 4 해놓고 올라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번에 그 순기태 문제는 도대체 몇 문제나 났나 확인해 볼까요? 자, 2번 문제가 순기태 문제였죠? 지금 4번 문제도 순기태 문제네요. 넘겨볼까요? 9번. 다음 글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랬으니까 순기태 문제군요. 10번. 볼 수 없는 것은 하여튼 순기태 문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난다 그랬죠? 한 90% 이상이. 그 다음 또 봤더니 1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네. 아이고 도대체 12번도 보니까 뭡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에 또 13번. 옳지 않은 것은. 세상에 7문제네. 이 7문제 푸는 원리가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품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학, 현대문학 작품 같은 거는 한 편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공부를. 그냥 이 원리를 가지고 풀면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죠? 남들 막 수백 편 풀어가지고 틀리는데 한 편도 안 하고 정확하게 맞히면. 그래서 이게 바로 원리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디 한번 보실까요? 4번 문제. 1번. 눈 덮인 길의 고랑은 여러분들 1, 2, 3, 4 정리할 때도 반드시 네모, 꼬부랑 밑줄 이게 꼭 떼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1, 2, 3, 4를 정리를 했는데 위에 올라갔다가 약간 헤매게 되면은 밑에 있는 걸 까먹게 돼요. 그럼 또다시 읽어야 되거든.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마음이 급해지면 제대로 읽질 못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말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헷갈려서 틀리는 거거든요. 참 이걸 틀리는 사람은 공부를 아주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그런 빈틈 때문에 틀리는 것이지. 반드시 이렇게 쳐야 됩니다. 자, 눈 덮인 길의 고랑 어디다가 내묻힐래요? 길게 칠수록 공부를 못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짧게. 고랑이지 뭐 고랑. 백화가 신호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럼 어디다가 꼬부랑 밑줄 쳐야 됩니까? 백화, 신음, 계기 여기다가 꼬부랑 밑줄을 땅땅땅 치는 거지. 그렇게 정확히 칠 때 막 희열이 느껴집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공부할 때는 자꾸 스스로를 이렇게 격려하고 그 다음에 기분 좋게 만들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할 맛이 나지. 안 그러면 이 긴 공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등에 업힌 백화는 그럼 백화가 또 네모 아닙니까? 정확하게. 영다리가 옥자를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틀렸다. 읽어보니까 순서를 바꿔놨네. 화제는 영다리군.
영달이 네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백화를 통해서 누굴 떠올려요? 옥자를 떠올린다는 겁니다. 순서에 안 맞으면 우리가 재정리 딱 해가지고 네모를 영달한테 치고 그 다음에 백화, 꼬부랑, 옥자, 꼬부랑 하든지 백화, 세모 치고 옥자, 꼬부랑 이라든지 자기만 딱 알아두고 또 넘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 영달이는 대전에서의 옥자를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영달, 옥자, 생각 없는 지지배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럼 지금 죽이고 싶겠네? 예. 뭔가 이치에 맞지 않죠? 벌써 3번 정도가 이게 의심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 순기태 문제는 1, 2, 3, 4 정리하다가 답이 툭 튀어나오는 게 30%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마음속에 딱 생각하고 이걸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이런 게 보입니다. 근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봤을 때는 안 뛰는 거죠. 그럼 시간이 또 더 걸리는 겁니다. 네 번째, 백화는 백화. 처음에는 영달이 등에 업히기를 싫어했으나 영달 싫어했대요. 영달이 등에 업힌 이후 싫어하는 내색이 없어 보인다. 싫지 않게 되었대. 자,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올라가는 거죠.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이 고랑에 빠져버렸다. 눈 덮인 길이 고랑에 나왔네.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어허, 이 고랑 때문에 백화가 신음을 할 수밖에 없었네. 영다리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와, 이 백화 처음에 영다리 등에 업히는 거 싫어했네. 영다리 등에 업히면서 백화는 말했다. 무겁죠? 이건 죽여버리고 싶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싫지 않게 되었네.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리라 생각하니 영다리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거기서 영다리가 백화를 통해 대전에서의 옥자를 떠올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군. 역시 틀릴 수가 없는 문제니까 꼭 푸는 방법을 이용해서 남들보다 빨리 풀기. 갈수록 여유가 생기게 되면 뒤에 가서 실수를 또 줄여가지고 더 맞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5번. 이건 뭐 초등학교 2학년한테나 가서 줄 문제지. 이게 우리한테 참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어디 가서 알리지를 말아라. 그런 문제겠죠. 6번 실망스럽게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문맥을 딱 보시게 되면은요.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아이들이 노는 거죠. 놀아도 여간 빵빵하게 놀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아이들이 노는 걸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이 노는 것을 3번처럼 어수선하다. 또 4번처럼 아유 너무 가볍다. 어른이 어른답지 못할 때 가볍다라고 하는 것이지 애들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 3번, 4번은 이 아이들이 노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로 적절치가 않은 거야. 그렇지만 1번과 2번 중 뭐가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건 이제 이건 1번과 2번 중에서 이게 답이 나오겠네. 분신사바 했지 않습니까? 그죠? 1번 이렇게 하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시험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웬만하면 문맥적 의미로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해내는데 이건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이건 문제 자체도 벌써 사전적 의미 아닙니까? 네가 사전을 열심히 봐서 이것까지 알고 있느냐 이걸 묻는 문제인데 누가 그걸 보고 다니겠습니까? 영어 단어 배우기도